이걸 1년에 두세 번만 해도 무조건 2천만 원은 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스터디 니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조건이든 연 2천은 더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부동산 투자에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용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는 건 여러분에게 시간 낭비입니다. 이제 관심 없으신 분들은 다 나가셨겠죠? 소개해드릴 방법은 내가 다주택자여도 더 이상 명의가 없어도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 투자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중과세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취득할 때 짠! 이렇게 조정지역에 두 채를 갖게 되는 순간 아파트를 취득할 때 1%가 아니라 8%의 취득세를 내야 하고 조정지역 3채 이상부터는 1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주택자가 계속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하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법인 경공매를 통한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투자는 아직 유효합니다. 지금 뒤로 가기 누르려고 하셨죠? 왜냐하면 저도 연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편견이 있던 투자 방법이었거든요. 제가 추천했던 부동산 책에도 나와 있듯이 그 우상향할 자산을 미리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이 내 자산의 크기를 늘리는데 부자가 되는데 더 좋은 길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싸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아파트를 사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게 좀 오래 보유하는 전략이랑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시가 1억 이하의 아파트가 아직도 오래 가지고 있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저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이고요. 그렇게 유지하는 중이고 첫 번째 주택의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 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인을 만들어서 명의를 분산하는 건 가능하죠. 법인은 무조건 1주택부터 12%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공시가 1억 이하의 아파트는 1%의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좋지 않은 아파트를 샀다가 안 팔리면 어떡하나 걱정된다고 했잖아요. 저도 갭 투자만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공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리스크가 확 줄어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투자든 돈 버는 방법이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싸게 사는 거예요. 시세보다 싸게 사면 위험도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현재 시세가 1억짜리인데 내가 8천에 사서 9천에 내놓으면 최저가 1억보다 1천만 원이나 아래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최저가가 1억인데 무슨 수로 너가 싸게 사냐? 갭 투자만 생각했을 때는 정말 답이 없지만 경공매를 하시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예시로 직접 물건을 한번 보시죠. 이 사이트는 유료 경매 사이트인 옥션원이고요. 이거 말고 다른 사이트 이용하셔도 됩니다. 거제도에 있는 경매 물건 중에 하나예요. 2월 말에 낙찰된 물건을 예시로 알아볼게요. 권리 분석상 깨끗한 물건이고 임차인도 없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시세는 최저가로 1억 7천이고요. 1층임을 고려하면 이 물건은 5층이니까 수리해서 1억 7천5백 정도로 매매가를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시지가가 1억이 안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1.1%입니다. 1억 4천7백만 원에 낙찰이 되었으니까 취득세, 복비, 이사 수리비 뭐 이런 걸 고려하면 경비를 한 1천만 원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매도가가 1억 7천5백에서 필요 경비를 포함한 취득가가 1억 5천7백만 원. 그러면 남는 금액이 1,800만 원이죠. 여기에 법인으로 투자했다고 했을 때 법인세 10%를 하면 180만 원을 내야 하고 법인이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요. 붙는 추가 세율이 있어요. 그 20%가 있기 때문에 1,800만 원에 20%는 36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80 더하기 360 하면 540만 원이 됩니다. 당장 샀다가 다음날 팔아도 540만 원의 세금을 내고 1360만 원의 순수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든 인테리어 비용도 법인의 경우에는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죠. 개인은 샤시 수리만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거든요.
개인이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77%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1,386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법인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유리한지 아시겠죠? 필요 경비가 500만 원이 더 들어서 총 쓴 금액이 1억 6,200만 원이 되더라도 1억 7,500만 원에서 1억 6,200만 원을 빼면 1,300만 원이 남고 그럼 순수익은 130 더하기 260해서 390만 원을 제한 91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경매 한 번 성공해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고 이걸 1년에 두세 번만 해도 무조건 2,000만 원은 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물건들이 지방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최소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고 욕심 없이 연 2,000만 원만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경매, 공매 어려운 거 아니야? 공부하려면 한참 걸리고 경매하면 집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데 안 나가면 어떡해? 법적으로 뭐 문제 있는 물건이면 어떡해?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드시죠. 그러니까 물론 명도가 쉽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안 나가면 법적으로 인도 명령,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요. 뭐 공매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 내용 증명을 보내면 거의 다 나가신다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고 내가 이 집에 계속 살 수는 없겠구나 하는 거를 그 안에 살고 계신 분도 알고 계세요. 무려 뭐 이사할 곳을 미리 잡아놓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번거로우면 어때요? 싸게 살 수 있는데 당연히 갭 투자보다는 노력이 더 들어가는 것은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이 어려운 거 덜컥 샀다가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뒤가 너무 두렵다 하시는 분들,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법정 지상권, 유치권 용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최근에 들은 강의에서 강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발 특수 물건 하지 말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아파트부터 투자해라. 그것만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난다. 처음에는 일반 물건을 낙찰받아서 경매의 한 사이클을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찰, 대출, 명도, 전세입자 맞추기, 매도라는 한 과정을 거쳐야 다음 물건을 도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두려운 건 잘 몰라서 그런 건데 한번 사이클을 경험하면 훨씬 접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법인 투자 역시 공부를 다 하고 시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훨씬 빠르다는 결론이고 실제로 다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계속할 생각이라면 어차피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저 역시 지금 1인 법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경매 역시 아무 하자 없는 물건으로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명도하기 껄끄러울 것 같아서 안 되고 법인 만들면 매달 돈 나가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 폐차라면 시간 낭비고 세금 내면 남는 게 없고 막 이런 핑계를 대면 정말 기회를 많이 놓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아직 직접 투자는 하지 못했지만 꼭 올해 2개 이상 낙찰 받아서 2,000만 원 이상 순수익을 올려보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경공매에 대한 편견을 함께 깨보려고 이 영상을 찍었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그래, 나도 경매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책으로 시작을 하시길 바래요. 정말 술술 읽히고요. 모르는 부분은 반복해서 읽으면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채널의 구독자 수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과연 몇 분이나 봐주실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2,000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나 원하는 컨텐츠가 있으시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할 수 있는 거는 답변 드리고 컨텐츠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